연등회요. 마조 제자 마조 제자 59번째 칙공수자란 분입니다. 칙공수자란 분의 이야기. 첫 번째, 칙공수자는 촉당 사람인데 그 때문에 칙천이라 불렸다. 이 촉당을 이제 천주라 그래요. 천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칙이라는 성이니까 칙천이라, 천주에서 온 칙시다 이런 뜻이에요. 칙공이 방거사와 함께 찻잎을 딸 때 거사가 물었다. 법계가 몸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스님은 나를 보겠습니까? 칙공수자가 말했다. 제가 아니라면 아마도 거사께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거사가 말했다.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칙공수자가 가만히 있자 거사가 말했다. 아까의 경솔했음을 탓하지 마시오. 칙공수자가 역시 가만히 있으니 거사가 악하고 고함을 지르고서 말했다. 이 예의 없는 사람아, 내가 눈 밝은 사람에게 하나하나 말해줄 때가 있을 것이다. 칙공수자는 차바구니를 내던지고 곧장 돌아갔다. 칙공이 이제 방거사와 함께 찻잎을, 차밭에서 찻잎을 딸 때 거사가 물었어요. 법계가 몸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스님은 나를 보겠습니까? 이제 법계가 몸을 용납한다 하는 법은 이제 우리 이 마음 세계가 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마음 세계가 이 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스님이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방거사가 이렇게 스님들한테 자꾸 그 시비를 많이 겁니다. 이게 뭐 망상이죠, 망상. 생각을 하는 말이죠. 마음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데 모든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뭐 귀에 들리는 거나 하여튼 생각하는 거나 전부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스님이 나를 보겠습니까? 일부러 그냥 망상을 해서 시비를 걸렸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칙공수자가 말했다. 제가 아니라면은 아마도 거사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처럼 안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당신의 그 망상 수작에 응대를 했을 거다. 그 말이죠. 나는 당신이 그런 망상으로 수작 부리는 거 응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면 아마도 거사께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망상을 일으켜서 수작을 부리는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짓이니까 나는 응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거사는 굉장히 좀 짓궂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좀 심심한 걸 못 참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냥 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기서 뭐 법계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일부러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망상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은 그 생각할 게 없는 건데, 생각할 게 없고 우리가 망상,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망상 부리던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망상 부리던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망상이 없는, 쓸데없는 망상을 할 필요가 없는 이 법의 세계, 법에 딱 이렇게 여법하게 딱 적응이 되면은 그냥 모든 일이 다 그냥 여법한 것이고, 거기 뭐 생각을 일으켜서 뭐 법이 어떻고 맞고 틀리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생각이죠.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는 모든 게 다 여법한데 굳이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제 그런 걸 뭐라 하느냐면 이제 끌고 부스럼을 만든다 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방거사가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끌고 부스럼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이제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장난치는 거를. 이게 직공수자가 제가 아니라면은 아마도 그 사께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 사의 말에 속았을 거다 이 말이지. 나는 당신 말에 안 속아. 당신의 그 망상에 안 속아 이 말이에요. 괜히 그냥 그 장난치지 마라, 그죠? 그 사가 말했다.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지. 자꾸 이제 장난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공수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찬입만 따고 있었겠지, 이제. 더 이상 응대 안 하고 찬입만 따고 있으니까 또 그 사가 말했어요. 아까 내가 경솔했는데 그것을 욕하지 마라. 그냥 한번 재미로 장난치 본 거다 이 말이죠. 아까의 경솔했음을 탓하지 마시오 이 말. 아까 내가 괜히 그냥 경솔하게 장난을 치는데 그걸 뭐 그렇게 욕하지는 마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도 이제 이 말에도 이제 직공수자는 뭐 대응을 안 합니다. 가만히 뭐 그냥 가만히 이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찬입만 따고 있는 거지. 직공수자가 역시 가만히 있으니 그 사가 하고 고함을 지르고서 말했다. 이 예의 없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제 예의 없는 사람아 하는 게 이제 아니 그래도 장난을 치면은 좀 받아주기도 해야지. 그렇게 무시를 하냐 이거죠. 이 예의 없는 사람아 하는 것은 아니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는 사이라면은 뭐 내가 장난을 좀 치면은 좀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냐. 그 말이죠. 이 예의 없는 사람아, 내가 눈 밝은 사람에게 하나하나 말해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눈 밝은 사람인데 뭐라고 말해줍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한테는 말해주지만은 눈 밝은 사람한테 말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아는데 뭐를 말해준다는 거. 자꾸 장난을 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한테 이제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뭘 말해줄 수는 있지만 눈이 밝아서 다 아는데 뭘 말해줄 게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눈 밝은 사람에게 하나하나 나는 이제 자기는 그렇게 장난을 치고 싶다 이거죠. 아무리 당신이 눈 밝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가 말로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눈 밝은 사람에게 하나하나 말해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직공수자는 이제 듣다 못해가지고 자꾸 장난을 붙이니까 자바구니를 내던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직공수자가 이제
가장 치공수자는 좀 점잖은 사람이고 장난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죠. 방거사는 하여튼간에 자꾸 이게 쓸데없는 소리라도 해가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하여튼 이 법에 이렇게 여법에 좀 지면은 뭐 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죠. 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이 정말 물 흐르듯이 다 들어맞아가지고 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막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수용된다 이런 말 하거든. 다 수용이 된다 이 말은 다 받아들여지고 그걸 뭐 맞니 틀리니 이런 식으로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뭐 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여법해지기 전에는 항상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은 이게 뭐가 있거든. 생각은 이게 맞다, 이게 좋다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으면은 그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되지 이게.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여법하게 되면은 정말 물 흐르듯이 뭐 전혀 부딪히거나 막힐 게 없고 뭐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법해진다 하는 것은 시비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속에서도 그렇죠. 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면은 꼭 그게 시비가 일어나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뭐 할 말도 생기고 이래 됩니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요. 아무 생각도 없으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옳으니 그러니 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게 없고 갈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법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딱 들어맞아서 알맞아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를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이제 세속이라면 문제를 느끼지만 참는다 하는 게 그게 세속이고, 우리가 이제 여법하다 하는 것은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애초에 문제가 있지만 참는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 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참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있지만 내가 시비하기 싫다 해가지고 참는 것이고, 출세한 사람이 이제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시비 일으킬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시비가 일어나질 않아 애초에. 그러니까 시비가 없는 것이. 그게 이제 세속 사람하고 출세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칙공수자 두 번째 이야기. 칙공수자가 앉아 있을 때 방거사가 찾아와 말했다. 방장실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다면 객성이 찾아와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도 나왔다시피 당신은 늘 여법하기만 하지 왜 그 망상도 좀 부릴 줄 알고 망상을 부리면서도 또 망상에서 이렇게 망상을 부리고 망상을 극복해서 다시 여법해지고 이렇게 좀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여법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장실에 들어박혀 있기만 하다면 객성을 잃지도 모른다 이 말은 여법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만 이 번뇌망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거지 원래 이게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방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의 이제 공부를 지도하려면은 좀 이렇게 망상하는 사람들이 이건 망상도 좀 봐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방장실에 틀어박혀 있기만 한다 이 말은 당신이 여보밤 속에만 있다면은 번뇌망상 이 세상에 번뇌망상 속에서 묶여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고통은 당신을 모른다 이런 말이죠. 객성이 찾아와도 모를 것입니다. 그때 칠공수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 한쪽을 의자 아래로 내려뜨렸는데 거사가 두세 걸음 나가다가 되돌아오니 이제 거사가 두세 걸음 밖으로 나가다가 되돌아오니 수자는 다시 발을 거두어 들였다. 거사가 말했다. 자유자재하다고 할 만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방거사가 칙공수자를 이제 한번 욕하다시피 이제 얘기를 한 게 당신은 당신의 그 여보밤 속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무슨 대화도 하기 싫어하고 뭐 말을 해도 그렇게 답변도 없고 그러냐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가르침을 원한다면 어떻게 응대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자가 내가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건 아니다. 나도 살아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가 한쪽 발을 의자 밑으로 내려놨어요. 내가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누구가 찾아왔어. 법을 묻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얼마든지 응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방거사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 나갔는데 나가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니까 수자가 그 밑으로 내려뜨렸던 발을 다시 거두어 들여서 양반다리를 또 가부좌를 다시 하고 앉았어요. 중국은 이 의자 생활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 온돌방이 아니에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죠. 이제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하고 앉기도 하고 또 뭐 양발을 이렇게 내려뜨리고 앉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수자는 다시 발을 거두어 들였다. 또 이제 양반다리를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사가 말했다. 자유자재하다고 할 만하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리를 이렇게 내기도 하고 거두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그렇게 거사가 이제 하여튼 거사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꾸 이제 말로 써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말로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닌데 또 입 다물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꾸 이제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 하는 것도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자재하면 자제한 거지 그걸 뭐 자유자재하구나 그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뭔가 말을 하고 싶어하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 맛있다 하거든. 사실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대방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뭔가 한마디 하고 나도 이제 한마디 듣고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유자재하다고 할 만하군요. 수자가 말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건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지. 내가 뭐 그렇게 당신 말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유자재한 것이지 내가 당신이 뭐 온갖 그런 헛된 시비를 건다고 내가 당신 말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 가지고 당신 말에 끌려다닐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 이런 거 보면 이 직공수자라는 사람이 조금 고지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말이죠, 사실은. 그사가 말했다. 스님은 자기가 주인인 줄만 알고 손님이 있는 줄은 또 모르시는군요. 아주 지적을 잘 한 거죠. 내가 주인이다 이것만 알고 좀 손님 접대도 좀 해라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답변도 하고 좀 하지. 다 무시를 하고 있고 지가 주인이다는 그것만 딱 고집하고 있냐 그 말이죠. 스님은 자기가 주인인 줄만 알고 손님이 있는 줄은 모르시는군요. 조금 고지식하다 하는 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너무 딱 자기 자리에 그건 당신 법이 있는 줄 알겠는데 당신이 법이 있고 여법하게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이고 또 사람이 찾아오면 대화도 하고 장난도 좀 치고 이래 해야지 딱 고지식하게 자기 그 자리만 딱 붙잡고 그렇게 앉아 있냐 이 말입니다. 스님은 주인이 있는 줄만 알고 손님 있는 줄은 모르시는군요. 이제 거사가 하여튼 뭐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이에 직공수자가 시자를 불러서 차를 끓이라고 시키니 이제 손님 접대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지 하고. 이에 수자가 시자를 불러서 차를 끓이라고 시키니 거사는 춤을 추면서 나갔다. 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뭐 내가 뭐 차 한 잔 얻어물라고 그러냐 이제 이겁니다. 당신하고 이런 법담을 좀 장난이라도 법담을 좀 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러려고 내가 왔는데 내가 뭐 차 얻어먹으러 왔냐? 이제 그거죠. 수자가 시자를 불러서 차를 끓이라고 시키니까 거사는 춤을 추면서 나갔다. 됐다 이겁니다. 하여튼 방거사가 아주 그 장난기가 있고 재밌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는 건 사실 방거사가 자유자재한 것이고 수자는 조금 고지식한. 보면은 이제 좀 그렇다고 뭐 고지식하기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고지식할 수도 있죠 또 이제 그렇게 성격에 따라서 또 자유자재하게 말을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여법해서 그렇게 이제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또 이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래저래 장난치는 것도 싫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자꾸 뭔가 이렇게 말을 붙이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타고난 기질이 조금은 이제 그런 기질이 이제 서로 다른 거지 이게. 이제 하여튼 본인이 자기가 이제 이 법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좀 고지식한 것보다는 것도 자유자재한 게 좋긴 해. 그죠? 고지식하게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주인의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조금 좀 부자유스러운 거죠. 약간 좀 성격 탓도 있겠지만은 조금 아직까지 뭔가 팔다리를 놀리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겠지. 실제 이제 여법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걸 딱 지키고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걸 여법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막 장난쳤다가 다시 여법해졌다고 이렇게 이제 그 자유자재함, 그죠? 장난삼아 막 이런저런 잡단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다가 결국 왜냐하면 이 안목은 딱 있기 때문에 밝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그 망상 부리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비유하면은 딱 똑바로 딱 가는 사람하고 어떤 좀 막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비틀비틀 넘어지는 것처럼 타지만 실제로 넘어지지 않는 그 누가 더 잘 타느냐 그러면 그래도 그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더 잘 타는 사람이지 이게. 그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직공수자가 아직 방거사에 비해서 조금 서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좀 서툴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는 있지만 그런 자유자재함이 없다는 거죠. 사실 거사가 자유자재하다고 할 만하군요. 이거는 비꼰 겁니다. 당신은 자유자재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만 딱 지키고 그건 자유자재하지 못한 것이다. 자유자재한 것은 꼭 뭐 걸림없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어야지 여법하면만 딱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거는 이제 아직 공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법하다 하는 거는 진짜로 이제 여법하다는 것은 여법한 자리가 딱 있어 거기만 딱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여법함이 이렇게 딱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법함이라는 것은 어떤 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나 행동이라는 그 모습에 있는 건 아니단 말이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의 의미를 따라가 버리면 여법할 수가 없지만 말의 의미를 따라서 계속 그 말에 이제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말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그 말을 따라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여법함이 없는 거고 말하자면 미혹한 거죠. 미혹한 거. 미혹하다 하는 거는 이제 말에 홀려가지고 말을 따라서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제 뭐 겉으로 보면 말이지만 이제 속으로 보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홀려가지고 못 벗어나요. 계속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닌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가 부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히려 자기를 부려먹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은 생각을 자기가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필요한 만큼 쓰는 거지 그냥.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써먹는 한 게 이제 도구로 삼는 거지. 그 생각이 걸려다니지는 않죠. 이게.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되 생각에 물들지 않고 말을 하되 말에 물들지 않고 뭐 행동을 하되 행동에 물들지 않은 그 정도 법의 힘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생각도 함부로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끌려가 버리니까 끌려가기 싫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지식할 수가 있고 딱딱할 수가 있는 거지. 뭘 함부로 못하고 항상 뭐랄까 좀 이렇게 조심하는 식으로 몸조심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 힘이 부족해서 공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공부 힘이 충분하면은 그건 뭐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 말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을 내가 부려먹는 식이니까 널리법하면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생각 속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부려먹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이라는 게 그냥 마치 뭐 이렇게 그냥 손 쓰듯이 쓰는 거죠. 손이 필요하면 손을 쓰고 뭐 발이 필요하면 발을 쓰고 뭐 그렇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써먹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 하려면은 이제 자기가 하여튼 이 공부 자리에 힘이 확실하게 자리에 잡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이 자유자재하라는 말을 방거사가 했는데, 이게 이제 방거사 비꼬은 겁니다. 당신은 자유자재하지 못해, 이 말입니다. 자유자재하다고 할 만하군요 하는 거는 발을 내리뜨리고 걷어들이고, 그게 무슨 자유자재입니까? 그게 너무 행동이 제약된 거지 사실은. 아니 뭐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꼭 뭐 발 한 번 내려뜨리고 뭐 올리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자유자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다 하면서도 그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항상 우리가 이제 경제는 또 그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자리에서 어긋남이 없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에 이제 구속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생각에 구속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행동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나 유법하다. 언제나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하잖아. 천마디 만마디를 하는데 한마디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말이거든, 그게. 뭐 천번 만번을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천번 만번을 행동하는데도 단 한 손발 하나 움직인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자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자유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이 법의 힘이 그만큼 강해져야 이제 그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뭘 함부로 못 해.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막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하면 또 생각이 끌려가 버리고, 말하면 말에 끌려가 버리면은 못 하는 거라,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이제 공부의 힘이 이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는. 그걸 보면 이 치공수자는 아직 공부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방거사는 역시 이제 공부 힘이 강한 거죠. 뭐 이제 그런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아직 체험하기 전에는 오직 끌려다니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체험하기 전에는 오로지 생각에도 끌려다니고 말에도 끌려다니고 행동에도 끌려다니니까 그거를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이라는 것은 그게 내가 끌려다닌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생각도 업이 되고 말도 업이 되고 행동도 업이 돼. 왜냐면 그렇게 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막 그게 계속 매여서 끌려다니니까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탁 체험을 해서 이제 풀려난 것 같아. 그런 데서 뭔가 그런 업의 세계에서 이제 풀려나서 뭐 아무 일이 없는, 아무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 한결같은 자리가 이제 나온 것 같아. 아직 이제 힘은 약하죠. 근데 이제 쭉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가 또 확실하게 힘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걸 함부로 못 하는 거라. 하면은 또 옛날처럼 막 끌려가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런저런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어떤 세속적인 거는 이제는 싫으니까 내가 아무 일 없는 이 출첵한 이 자리만 좋아.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가능하면 이제 안 하고 말도 그만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항상 이 자리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않게끔. 그건 이제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 옛날 무슨 선사가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자기를 보고 암흑예약하고 예약하고 남한테 속지 마라 하고 예약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고 행동 따라가지 말고 항상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시간이 꽤 있습니다. 체험한 뒤에 말이야. 체험을 한 뒤에 그런 시간들이 꽤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상황이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내 마음자리다. 이게 한 물건도 없고 텅 비고 고요한 움직임이 없는 자리다 하는 이 자리 자체가 보면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고 이제 나면은 그 옛날처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분별밖에 안 남아 있어.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처음에는 깜짝 놀래. 내 공부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는데 조금 있어 보면은 이제는 뭐냐면 옛날처럼 분별하는데 바로 분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도 분별하는 게 아니고 말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도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점차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되죠. 훨씬 더. 이제는 말도 좀 할 수 있고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행동도 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꾸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자유롭게 되고 힘이 세지면 이제 정말 나중에는 자유자재하다고 할 정도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만 무슨 행동을 하든 그만 아무 상관이 없는 항상 율법하면서 벗어나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되니까 그게 이제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우리 그만큼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힘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직공수자 세 번째 이야기. 직공수자가 방거사에게 물었다. 처음 석두를 만났을 때의 도리를 기억합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오히려 스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자가 말했다. 오랫동안 관여한 일은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겠군요. 거사가 말했다. 칙천 노인장께서 저의 허물을 바로잡지 않는군요. 수자가 말했다. 둘이 그렇게 동시인데 다시 차이가 얼마나 있겠소? 거사가 말했다. 제가 강건하니 스님을 이깁니다. 수자가 말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쓰는 두건 하나가 나에게 없을 뿐이요. 거사가 두건을 벗어서 쥐고 말했다. 저도 스님과 똑같군요. 수자는 크게 웃으며 그만뒀다. 직공수자가 방거사에게 물었다. 처음 석두를 만났을 때의 도리를 기억합니까? 이 방거사가 처음에 석두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했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런. 석두는 방거사 입을 손으로 탁 틀어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뭔가 탁 와닿는 게 있었는데 확실하게 시원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어. 방거사가. 그래 있다가 석두가 이제
방거사한테 물어보니까 방거사가 아직 확실하게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석도가 이제 마조를 한번 찾아가 보라 그러거든. 그 이제 마조한테 가서 똑같이 이제 조사가 서쪽에 쓴 뜻이 뭡니까 이러니까 마조는 저 서쪽 강물을 당신이 한 모금에 다 마시면 내가 말해줄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이제 방거사가 확실히 이제 그 내려가지 않았고 걸려있던 게 확실하게 쑥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주 시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조 문화가 됐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석두 문화에서 석도에게 가서 조금 그렇게 느낀 바가 있었고 좀 약간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마조 제자로서 이제 이렇게 마조 밑에 가서 확실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됐기 때문에 마조 제자가 됐죠. 그래서 이 칙공수자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방거사예요. 방거사 60번째 마조 제자 60번째.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배치를 할 때 스님 제자를 끝까지 딱 배치하고 스님 제자 끝나고 나면 이제 거사 제자를 갖다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끝에 나옵니다. 사실은 방거사가 굉장히 그 뛰어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편집한 사람이 스님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출가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칙공수자가 방거사에게 물었다. 처음 석두를 만났을 때 도리를 기억합니까? 하는 게 이제 석두를 만났을 때 당신이 그 깨친 거 또는 뭐 석두 스님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석두의 방편은 뭐 분명하죠. 조사가 서쪽에 쓴 뜻이 뭡니까? 이러니까는 입을 탁 틀어막았단 말이지. 그 뭐냐면 망상하지 마 이거지. 망상하지 마. 망상만 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 자리야 하는 걸 이제 탁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방거사가 그걸 뭐 그렇게 이해를 한 건 아니고 이제 탁 틀어막으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생각이 좀 끊어지면서 뭐가 이렇게 이제 좀 시원해졌는데 아주 확실하지는 못했던가 봐 그게.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확실하지 못했다 하는 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 결론이랄까 그걸 얻지 못했다는 거라. 마음은 뭔가 시원한데 가슴은 시원하게 내려갔는데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조한테 찾아가서 이제 물었는데 마조는 뭐라고 했냐. 마조도 이제 아주 정확하게 딱 전곡을 찔렀는데 서쪽에 있는 강물을 당신이 한 모금에 다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말해준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서쪽에 있는 강물을 한 모금에 다 못 마시잖아. 그러니까 이것 역시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게. 조사가 서쪽에 쓴 뜻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석두는 입을 틀어막아서 그 생각 그걸 망상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틀어막은 거고 마저도 실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뜻이죠, 그게. 한 강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은 한 모금에 다 마시면 내가 말해줄게 이 말은 뭡니까? 한 강물을 누가 한 모금에 다 마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로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냥 통하려면은 분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통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방거사가 뭔가 뭐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뭔가 이렇게 잡힐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바로 통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 뭐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쑥 내려갔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석두든 마조든 이 법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꾸 그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고 이해하고 뭐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아직 체험이 없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모르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이 끊어지면서 통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게끔 입을 틀어막고 또는 저 한강물을 한 모금에 다 마시면은 그렇게 하면 거기서 벌써 생각이 끊어지거든. 그거 어떻게 다 마십니까? 거기서 그만 생각이 아득해져 버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잖아. 한강물을 한 모금에 다 마시면은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생각이 더 이상 작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마조든 이제 석두든 다 생각이 계속 그 망상을 부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펼친 것이고, 이제 올바른 선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생각을 부숴버린단 말이죠. 생각이 부서져야 어쨌든 한번 체험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부수는 게 이제 그 바른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인 겁니다. 생각을 부숴주지 않고 계속 생각이 속에서 뭘 이렇게 얻도록 이렇게 뭘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다면 그건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계속 생각 속에서 사람을 생각 속에 묶어 놓는 거니까 망상 속에다가 가다 놓는 거죠. 망상 속에 가두어 놓는데 그게 뭐 선지식이 아니지. 망상에서 빼내줘야 그게 선지식인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한번 생각이 부서지고 한번 실제 체험이 돼야 된다.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한번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생각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 가지고 생각이 여기서 멈춰 버리고 하면 이제 그 생각이 멈춰지면은 이제 이게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생각을 못하게끔 마주는 석두는 입을 틀어막고 마주는 네 한 모금에 한강물 다 마셔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사실은 뭐 같은 가르침인데 어쨌든 여기서 뭔가 좀 느낌이 있었는데 마주한테 가서 그게 확실하게 쑥 내려간 거지 이제. 그래서 처음 석두를 만났을 때의 도리를 기억합니까? 기억을 할 건 없죠. 기억을 할 건 없는 것이고, 이제 석두를 만났을 때 석두가 보여준 이 도리라는 게 이제 이 법입니다. 법. 석두를 만났을 때 석두가 보여준 이 법. 이거는 뭐 기억할 건 아니죠. 기억하는 건 생각인데, 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했다. 오히려 스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 속에 있으면 당신이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는 없어. 그 말입니다. 오히려 스님이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은 생각 속에 있으니까 뭐 법이 뭔지 도리가 뭔지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견해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자가 말했다. 오랫동안 간여한 일은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겠군요.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랫동안 간여한 일이란 것은 익숙해진 거. 익숙해지면은 이걸 그만 소홀히 한다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신경 안 쓴다. 근데 그런 게 그렇죠 이게 법이라는 것이 아직 익숙하기 전에는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법에 대한 항상 목마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늘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법을 아직 체험을 못한 입장에서도 뭐 항상 이제 딱 깝깝한 것이고 체험을 했다 해도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목이 마르단 말이야, 아직까지. 물은 한 모금 마셨는데 아직 갈증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계속 법인이 돈이 공분이 하고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뭐 물도 마실 만큼 마셨고, 더 이상 갈증을 못 느끼니까 이제 뭐 별로 뭐 돈이 법인이 이런 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제 좀 더 유법해지면은 뭐 도가 어떻고 뭐 법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막 이런 건 저절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관여해가지고 충분히 익숙해진 일은 저절로 소홀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 사실을 분명히 알겠다. 뭐 소홀히 한다고 뭐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이게 거사가 말했다. 칙천노인장께서, 칙천이라는 게 아까 이 칙공수자를 칙천이라고도 부른다 했죠. 이 천이라는 이 내천자인데 이게 저 사천성, 중국의 사천성 촉당이죠. 사천성 할 때 그 천자란 말이죠. 천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지방 이름, 이 천자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다가 천자를 붙여가지고 칙천노인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별명이죠, 일종의. 칙천노인장께서 저희 허물을 바로잡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소홀히 이제 소홀히 한다 하는 이제 그거는 뭐냐, 그 이제 허물을 지적을 했는데 말이죠. 지적을 했는데 그게 허물은 사실 뭐 허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칙천 노인장께서 저희 허물을 바로잡지 않는군요. 허물 당신이 내가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소홀하지 않게끔 좀 바로잡아 달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시 이제 하나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 내가 법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법을 소홀히 하지 않게끔 좀 바로잡아 주지, 소홀히 한다는 그 지적만 하냐,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저절로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허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일부러 이제 거사가 이제 시비를 걸은 겁니다. 수자가 말했다. 둘이 그렇게 동시인데 다시 차이가 얼마나 있겠소. 둘이 그렇게 동시인데 다시 차이가 얼마나 있겠소. 이 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법의 자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분별 망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이제 동시에 같이 항상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서 이거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렇게 법에 익숙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법의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은 분별 망상에 떨어지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동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하는 사람이 이제 공부 과정에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아직 법을 모를 때는 뭐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서 허공처럼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뭐 행동을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없는 거와 있는 것이 이게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그래서 법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차이가 분별 세계와 이제 색과 공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색과 공이 차이가 나가지고 어떨 때는 색이 됐다, 어떨 때는 공이 됐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럴 때는 아직 공부가 아주 그 불안한 상태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공이 없어지고 책만 남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이 없어지고 책만 남아서 보니까 책이 공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가 딱 된단 말이죠.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과거에 그런 분별망상에 이제는 안 따라가야 돼. 항상 아무것도 없는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여기 잘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법의 자리라는 게 이게 없어지더란 말이지.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 이제 옛날에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그런 온갖 분별 세계만 남아 있는 거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분별 세계 자체가 전부 공이야 이게. 이게 완전히 동시가 된다면 동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둘이 그렇게 동시 하나가 됐는데 또 차이가 뭐 얼마나 있겠소 이 말은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둘이 이 공과 색이 동시가 돼서 하나가 됐다면은 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바로잡을 허물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죠. 둘이 그렇게 동시가 됐다면은 공과 색이 법과 세간의 모습이 동시가 됐다 하나가 됐다면은 또 무슨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허물을 바로잡을 허물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이걸 보면 이제 수자도 뭐 공부를 할 만큼 한 거예요. 그 거사가 말했다. 제가 강건하니 스님을 이깁니다. 이 강건하다,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하나가 돼도 완전히 막 딱 이렇게 강하게 결합이 돼서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가 되는 거하고 하나가 되긴 되는데 여전히 약간 좀 삐걱삐걱 흔들림이 있는 거하고 그 힘의 차이죠, 그게. 그러니까 거사가 그 하나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된 이 힘은 내가 더 강하다. 이제 좀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뭐 또 하나의 장난스러운 말이기도 하겠죠. 지가 잘났다는 얘기보다도 내가 스님보다 더 자유자재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수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다만 당신이 쓰는 두건 하나가 나에게 없을 뿐이다. 그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나는 그래도 출가자로서 출가자의 본분을 지킨다는 그런 어떤 좀 메인 부분이 있는데 당신은 제가자니까 그 나처럼 그런 출가자의 본분이라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더 자유로운 건 사실이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두건이라는 거는 이제 스님은 두건을 안 쓰고 제가자로서 이제 그 방거사가 두건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쓰는 두건 하나가 없다. 나는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나보다는 그래도 자유롭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자 이제 거사가 이제 두건을 벗어지고서 말했다. 나도 이제 두건을 벗었으니 스님과 꼭 같군요. 이거는 이제 방거사가 이제 이 직공수자를 인정하는 그런 말이죠. 당신이 뭐 스님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을 나도 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수자는 크게 웃으며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이 성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구속이에요, 구속. 그 성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출가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출가자보다 우리 제가 입장에 있는 사람, 제가자로서가 공부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공부에만 몰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가자는 그래도 내가 출가자인데 하는 그런 어쨌든 옷을 입히나고 뭐 그런 어떤 출가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구속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언에도 옛날부터 법복이라는 얘기를 저는 초창기부터 그 얘기가 나왔거든. 법복 해입자고. 그러니까 뭐 법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뭐 계량한복 같은 거 뭐이더라고. 이제 먹물어 오시고 계량한복 이런 거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해입 넣는다고 그래.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그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 어색하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내가 뭐 어디 불교 공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아, 그래 나는 그건 뭐 못하겠다고. 그래. 결국 안 했습니다. 하여튼 몇 번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 보살님들한테서 법복을 해 입읍시다. 그래야 뭔가 무심스는 다니는 신도로서 또는 도반으로서 뭔가 좀 소속감도 느끼고 좋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뭔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끝까지 결국 안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게 옷이 사람을 구속합니다.